네, 롯데정밀화학 실적이 나왔는데요. 롯데정밀화학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석유화학 시황부터 말씀드리면 3월물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88.26불 수준으로 2014년 10월 이후 역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국내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배럴당 88.39불로 유가가 상당히 높다. 근데 이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자재인 나프타의 가격이 2014년 9월 30일 이후 최고치다. 그러면 나프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의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 나프타를 수출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나프타가 계속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 나프타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의 구매가 저조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 석유화학 주요 제품 가격이 판가에 전이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주요 제품의 가격에 판가 상승에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납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의 상승이 보여줬고 에틸렌이 2.8%, 부타디온이 가장 높은 4.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EG가 1.3%, PET가 0.9% 등 이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은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긴 설 연휴 외에도 춘절 효과 그리고 올림픽을 앞둔 가동률 하향 조정까지 재고가 바닥 수준까지 감소를 했고 공장 가동이 그 춘절과 긴 연휴 효과가 종료됨으로써 공장 가동이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의 이렇게 높은 빠른 급상승이 재고 수요를 촉진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나오는 이 그 석유화 시황이 최악 구간을 지나서 빠르면 2월 중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 최근 선물 기준으로 톤당 200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고점 2021년 10월 210불 레벨에 근접할 정도로 석탄 가격도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그리고 동절기에 석탄 수요 증가, 중국의 생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2월 달에 조건부로 재개된 인도네시아 수출 부분이 이 석탄의 오버슈팅, 석탄 가격의 오버슈팅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탄소 감축 압박에 따른 석탄 생산은 계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출국인 석탄의 최대 수출국 호주와 최대 소비국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석탄의 평균 가격은 예년 대비 여전히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석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력원의 6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 내 전력 비중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 석탄 기반의 원가, 설비 원가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원가 당연히 떨어지면 반대 수혜로 이 PVC나 가성소다 쪽에 제품 가격이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 공법 외에 다른 공법인 이 PVC와 가성소다 쪽 그리고 ECH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PVC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ECH와 가성소다 쪽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2021년에 화학 10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21대 10대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 석유 제품이 57.9% 증가 381.5억 달러, 석유화학 제품은 54.8% 증가 약 65조 9,583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다우케미칼이 4분기 실적 발표 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과거 대비 높은 GDP 증가율,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팬데믹 동안 초과 저축에 기반한 펜트업 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후 인프라 재건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미크론 축소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낮은 소매 재고에 따른 높은 그 재고 확보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양호한 석유화학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석유화학에 대한 온통 부정적인 악재는 나올 것은 다 나왔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좀 실적 모멘텀 말씀드리면,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2022년에 매출은 2조 867억, 전년 대비 1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3,069억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여전히 ECH 쪽이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가성소다, 암모니아, 셀룰로스 제품의 판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데요. 가성소다는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알루미나 생산에 쓰이고, 또 두 번째는 양극재의 그 전 단계인 전구체 제조 공정에서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용으로 쓰이는 2차 전지 그 원자재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가성소다 소비인, 아까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국의 전기료가 원가 비중이 70%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전기료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당연히 반대급부로 가성소다 이 공법, 다른 공법을 쓰는 지금 이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CH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데요. 전방 산업인 에폭시의 수요, 그러니까 에폭시 같은 경우는 뭐 건축용, 그 다음에 그 조선업, 이 도료로 쓰이는 건데요. 이 에폭시의 수요는 여전히 개선되는 반면에, 에폭시 수요,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히 개선되는 반면에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가 원가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그 생산 차질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타이트한데 에폭시 수요는 개선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량 증가에 따라 금속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구리,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핵심 원료 재련에 사용되는 이 가성소다는 당연히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위탁 생산하는 햇셀로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1만 톤 추가 확보되면서 햇셀로스의 이 캐파 확대의 모멘텀도 있다. 그리고 식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애니코트와 애니에디 같은 경우도 높은 수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상반기 증설 효과가 온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판가, 애니코트 역시도 판가가 개선되고 있어서 가격과 증설의 모멘텀을 여전히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ECH와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고, 구조적으로 중국의 그 원가, 전기료 원가 비중이 70% 상승함에 따라 반사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생산 능력이 21년 연 150만 톤 중에 40%를 글리세린 원재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글리세린의 높은 가격이 가동률이 저조해짐에 따라 롯데정밀화학이 반사 수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분법 이익인데요. 이 BAM, 초산비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초산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의 지분법 평가 이익을 받는 자회사 롯데이네오스화학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줘서 롯데정밀화학의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법 이익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 동박 관련돼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지분법 이익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정밀화학이 지분법 이익으로 롯데이네오스 화학과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이 이 중장기적으로 이 암모니아 관련된 사업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는데, 가장 핵심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핵심 롯데그룹의 암모니아 관련된 사업의 가장 핵심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암모니아 수요는 이 태광산업과 LG화학이 이 아크릴로 니트릴 증설 수혜가 나옴에 따라 암모니아 쪽 관련돼서도 이 수요 증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소와 이 벙커링 관련된 사업으로 수소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롯데그룹사에서 이 밀어주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지속적으로 롯데정밀화학 순매수를 하고 있고, 배당 관점에서도 3%의 배당률이 나오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마지막 실적 모멘텀 말씀드리면, 작년에 40% 넘게 매출액 성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약 17% 매출이 증가한 2조 1,000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600억, 그러니까 25%가 증가한 올해 같은 경우 3,0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5배 수준이다. 5.7배 수준이나 여전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15%. 그래서 매출과 각종 투자 관련된 지표가 여전히 너무 견조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관에서 폭풍 지금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화학회사 중에 목표가가 내려가지 않고 상향되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 관련된 실적주로 탑픽으로 꼽을 수 있고요. 화학 관련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 관련된 회사들은 나올 만한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 그 악재가 지속되느냐, 그 악재에 관련돼서 얼마나 개선 사항이 나올 것이냐, 그거를 계속 추적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주 내에서도 가장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PER은 역대 최저 수준인 5.7배 수준밖에 안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것이고, 증권사 목표가 대비로도 증권사 목표가 평균이 12만 원입니다. 지금 74,300원 수준이니까 올해 지금 2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50% 넘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탑픽으로 꼽기에 손색이었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애니코트라든지 애니코트 증설이라든지 대체육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이 대체육에 들어가는 셀룰로스 관련된 모멘텀도 당연히 롯데정밀화학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육 시장 관련된 추가 이슈가 나오면 롯데정밀화학도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면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신규 화학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탑픽으로 포트에 담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